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말입니다. 오늘도 비오일이었나요? 그래도 오늘은 낮 동안에는 좀 소강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저는 출근할 때 덮개를 일단은 덮어놓고 갔어요. 아침 출근할 때 그 이슬비처럼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우산을 쓸까 말까 망설일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왔어요. 그래도 어저께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여파로 이 각천에 여전히 물이 범람해가지고 방류한다. 댐에서 물을 방류해가지고 주변에 도로를 통제하는 안전문자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왔고, 알게 모르게 뉴스를 통해서 보기는 하지만 가까운 동네나 이 대전 근교 뭐 이런 데서도 비 피해가 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다육이를 보고 다육이 걱정만 하는 다육 맘님들은 그래도 다육이 걱정하고 있으면 좀 사치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미안한 생각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빵떡이 되었다 하고 보여드렸잖아요. 와, 진짜 이렇게 빵떡이가 되도록 이걸 왜 몰랐을까요? 이게 들치는 비가 아니고 그 하우스 덮개에 구멍 난 그 빵꾸난 대로 물이 새어 들어와 가지고 그 한 자리에 있는 아이가 빵떡이가 이렇게 되도록 2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몰랐다는 거죠. 이게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생각을 못한 거죠. 얘가 물을 먹어갖고 이렇게 빵떡이가 되었을 때 어디가 새었나? 내가 물을 안 주었는데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봤더라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좀 후회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고 할까요? 어제 밤에 여기다가 자리 바꿈을 했어요. 물 고픈 아이. 요 자리가 물을 맞는 자리더라고요. 저는 요 거리대가 지금 3개인데요. 여기는 좀 작은 좀 거리대예요. 제일 작은 거리대에서 여기 있는 아이가 이제 제가 여기도 자리 바꿈을 했거든요. 여기에 벵갈을 놨어요. 벵갈이 이제 색이 많이 빠졌죠. 빨간하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색감을 유지했었는데 여기서 초록둥이가 되잖아요. 여기다 자리 바꿈을 왜 했냐면 여기가 위층에서 이 에어컨 물이 떨어져요. 에어컨 물이 한 방울씩 2방울씩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미인 종류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물을 탱탱 먹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그 위층에서 에어컨 물 떨어지는 게 제가 지금 한 3년째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데도 올해도 또 장마 기간에 그걸 생각을 못한 거죠. 장마가 아니라 여름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물이 고픈 아이를 교대로 자리 바꿈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에 이렇게 맞도록 살짝 해주고요. 그리고 덮개를 일단은 저기다가 이렇게 살짝 덮어놔야 되는데 낮에 비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당연히 덮개를 덮겠지만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일단은 해가 없어도 바람을 쐬야 되기 때문에 이 비닐 덮개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무래도 다육이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풍에 지장이 있을까봐 비 소식이 없으면 덮개를 이제 열어놓고 가는데 낮에 만약에 위층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로 이제 에어컨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물이 떨어지는 장소라 여기도 빵떡이가 되는 자리, 그리고 요 자리가 교대로 여기서 이제 빵떡이가 되는데도 어쩜 그렇게 눈치를 못 챌까요? 제가 이제 수연이가 물이 고픈 것 같아서 지금 어저께 자리 바꿈을 조금 했고 여기다가 진짜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고 제가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각을 못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배수구멍이 이제 이렇게 덮개를 열어놨을 때 여기 물이 고이면 이게 이제 덮개가 이 물의 하중을 견디질 못해서 막 바깥으로 제껴지거든요.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수구멍을 살짝 뚫어놓는데 이 배수구멍이 이제 컸던 거예요. 커가지고 여기로 이제 비의 양이 많으니까 비의 양이 적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조금 배수 물 빠지라고 해놓은 그 뚫어놓은 구멍으로 물이 계속 여기로 집중적으로 한 방울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 했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독자님이 알려준 이 비닐 테이프, 이거 지금 접착력 엄청 강해요. 이걸로 여기를 일단 막았어요. 여기가 이렇게 뚫어졌잖아요. 여기를 일단 이렇게 막아가지고 더 이상 물이 새지 않게. 왜냐면 아직도 장마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오늘 조금 소강 상태고요. 일단은 주말에 소강 상태 비 소식이 토요일, 일요일 비 소식이 없고요.
처음으로 토요일 날 구름 그림에서 일기예보를 확인하니까 노란색 해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하루, 토요일 날 하루.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해가 좀 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이렇게 단도리를 조금 해놓고 또 비가 어쨌든 오락가락 하니까 계속 왔다 안 왔다 뭐 양이 많다 적다 이렇게 하니까 여전히 물 고픈 아이들을 여기서 이제 교대로 물을 주려고 이렇게 내놨어요. 어젯밤에 내놨는데 오늘은 낮에는 비가 1도 안 온 거죠. 이것도 바싹 말라가지고 이게 하엽이 지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러스트 네일이에요. 피멍이 빨갛게 예쁘게 들었다 하고 보여드렸던 아이인데 밑에 칸에 계속 내려놨더니 약간 초록둥이도 되었지만 물을 안 줬더니 입장이 얇아져가지고 지금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내놨는데 비가 안 왔죠. 비가 안 왔어요. 요것도 일단은 뿌리 활착을 했는데 이거 호주마리아거든요. 물이 고파가지고 얼굴을 가득 이렇게 모으고 있고 제가 이렇게 조금 뜬금맞게 이런 그 종류 중에서 한 종류씩을 제가 키우려고 요게 아드레미처스과에 있는 어소금이에요. 어소금, 청곰장 뭐 이런 종류. 그 종류인데 이것도 물을 좀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도 말라가지고 입장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얘네들 이런 아이들은 웬만하면 입장이 부들거리는 게 별로 없는데 이것도 입장이 부들거려서 비를 맞추려고 이렇게 한번 내놨는데 비가 1도 안 왔어요. 오늘 밤에 비가 약간 뭐 20% 30% 뭐 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오는 비에 저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요 들치는 비를 맞추려고 여기도 자리바꿈을 해서 물 고픈 아이들을 일단은 배치를 해놨어요. 언제 비가 오는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소량 관수도 하고 요렇게 이제 도독비도 맞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살로나 이 레드 환타지아처럼 이렇게 너무 과하면 이것도 걱정거리이긴 하죠. 언제 다져요? 이거 다지려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얘는 이제 물 먹은 지 이제 하루밖에 안 돼서 아주 뗀뗀하니 진짜 이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래도 요거 레드 환타지아는 제가 이제 며칠 여기다 놓은 지 며칠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장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졌어요. 조금 부들부들 물을 이제 조금 뺀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됐어요. 그래도 이 아이가 이제 원래의 얼굴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제 햇빛을 봐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이제 해가 뜬다고 하니까 그동안은 이제 물 주고 비 맞고 뭐 이게 이제 걱정이라 덮개로 이제 실갱이를 했죠. 근데 이제 해가 그림이 막상 없다가 해 그림이 딱 뜨니까 한 가지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 날 여기서 이제 해가 쫙 하고 뜨면 이제 거리대 아이들이 덮개를 덮어 쓰고 있은 지가 해를 못 본 지가 일주일이 넘었죠?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일주일은 좋게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해를 못 보고 다육이들이 이렇게 흐린 날에 덮개까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어서 전부 이제 초록둥이가 되고 뭐 빵떡이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거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일단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해를 못 봐서 그늘에서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 하루 반짝 뜨는 그 햇살이 이제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 햇살에 제가 장마철에 비가 그치고 난 후에 뜨는 햇살에 화상을 더 많이 입는다라고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초록둥이로 아주 약해진 상태죠. 조직도 이제 표피 세포가 팽창이 되어가지고 조직이 얇아져 있고 단단한 맛이 이제 없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면역 체계가 이제 뚝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강렬한 햇빛 비가 그치고 난 후에 제가 소나기가 온 뒤에 뜨는 햇빛이 굉장히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나기가 내리 퍼부으면 화분 속에 수분이 가득한 상태로 해가 금방 떠요. 해가 금방 뜨면 화분 속의 수분으로 인해서 다육이 뿌리는 삶아질 거고 이 얼굴은 뜨거운 강렬한 햇빛에 이제 화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노란 해 그림을 딱 오늘 보니까 반가우면서도 이제 또 느닷없이 이 아이들 덮개를 또 열어놓을 수도 없고 화상을 입으면 어쩔까 이제 그게 걱정인데 다행히 이제 주말이라 이제 반드시 이제 차각막을 해야죠. 비가리막 걷어내고 이제 차각막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반나절이 됐던 뭐 2-3시간이 됐던 일주일 동안 해를 못 봤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져 있는 아이들이라 반드시 그 중간에 뜨는 햇빛에 차강을 하셔야 한다는 거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요 안쪽에 애들도 약해졌지만 그래도 여기는 식물 등내에
이 식물등이 만약에 햇빛보다 많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항상 빛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은 적응 훈련이 되어서 식물등 밑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화상이 조금 덜하지만 식물등에서 멀리 있는 아이들도 어쨌든 햇빛을 못 보고 많이 초록둥이가 되어 있다면 그만큼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를 못 보고 밑에서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변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그 잠깐 뜨는 햇빛에 안쪽에도 좀 차광막을 해주시고요. 바깥에 거리대 쪽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일정이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엄청 바빠서 뭐 꼬박꼬박 잘 챙겨줄 수나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그 비 피해로 인해서 다육이들이 빵떡이 되고 웃자라고 물이 차고 뭐 이것도 걱정이지만 그 잠깐 뜨는 햇살에 화상을 많이 입힌다는 거를 좀 유념해서 잠깐 뜨는 햇살에 화상 피해가 또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생뚱맞죠? 이렇게 장마 기간에 해 1도 못 보고 지금 물이 너무 과해서 입장이 떨어지고 빵떡이 되고 초록이 되고 지금 걱정되어 죽겠는데 웬 뜬금없는 화상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뜨는 햇빛에 이 화상을 좀 많이 입혀요. 그러는 짱이만부터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토요일, 일요일 날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거 아니어도 출근 전에 만약에 오늘 해가 뜬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덮개를 덮고 있었던 아이는 반드시 차광을 해줘야 한답니다. 이게 이제 물을 줘도 걱정, 물을 안 줘도 걱정, 또 해가 떠도 걱정, 또 해가 너무 없어도 걱정. 뭐 걱정이 없을 날이 없지만 그래도 이번 장마로 진짜 인적, 뭐 재산적 여러 가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비교를 하면 진짜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소량관수물을 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장황하게 뭐 큰 뭐 거창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못 줘가지고 바짝 말라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차피 하얘져서 얼굴이 소멸되어가지고 못생겨지는 거나 또 물을 조금 주어서 얼굴이 조금 벌어지더라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건강한 맛 적당히 준다면 이 수영을 좀 유지하는 상태로 이렇게 조금씩 소량 관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물을 관수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할까요? 바짝 마른 아이들을 보면 애가 닳고 걱정스럽고 그렇더니 그 소량의 물관수를 하고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요. 이렇게 탱탱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고 좀 편하네요. 앞으로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겪어온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뭐 요 정도로 지금 열흘 동안 해를 못 보고 소량 관수 한 번 정도 했다. 그런데 꽃 모양이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한다면 잘한 거거든요. 잘한 거고 그리고 뭐 덜어 물관수를 하고서 물이 차는 아이들도 생길 거고 또 잘못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거기에 위로를 삼아야 되겠죠. 이렇게 웃자라는 아이들도 이제 걱정이 되고 하지만 일단은 해보고 날씨가 시원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한다면 금방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예뻐지니까 사람만 있으면 아프지만 않으면 거기에다 만족을 하고 내가 내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서 아이들이 물이 고파서 걱정이네 하면 물을 조금씩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이 너무 과해서 빵떡이 되고 물이 차고 입장이 떨어져서 걱정이네 한다면 일단은 단수를 해서 물을 굶기고 그렇게 하고 일단 해가 뜨면 또 화상 입을까봐 걱정이다 싶으시면 차광막을 아예 미리 외출을 하실 거면 아침부터 그냥 덮어서라도 어쨌든 강렬한 햇빛을 갑자기 보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게 해서 다육이들을 또 그 장마 기간 중에 뜨는 해를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답니다. 오늘은요, 저도 이렇게 이제 안위를 맨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그래도 다육이가 있고 다육이 걱정을 하고 다육이를 쳐다보면서 한숨을 올려쉬고 내려쉬고 하는 다육 만민들은 그래도 많이 행복한 거다. 그거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육이가 나한테는 최대의 걱정거리고 다육이가 나한테는 최대의 위안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정말 심각한 나를 힘들게 하는 걱정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행복하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저도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이제 아이들하고 하나씩 물을 준 아이는 물 반응을 어느 정도 했는지,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은 뿌리 활착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거를 하나씩 살펴본답니다. 페리도트도 물을 조금 주었는데 아주 탱탱하고요. 이거 뿌리 활착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약물 먹고서 많이 아팠던 모습인데 이렇게 분갈이하고 나서 이 초록빛의 좀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고요. 아래 칸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무사하게, 여보세요. 장미허브가 지금 물이 살짝 고픈 상태인데요. 제가 꼬집기를 해놓고서 이 초록빛이 요즘 굉장히 이렇게 진해졌어요. 연두연두 했었거든요. 잔 입장이, 아가들 입장이 많이 크고, 초록빛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된 게, 이제 이게 물이 조금 고픈 상태라 아마 그럴 거예요. 물이 과하지 않고 물이 고프게 이렇게 났더니 초록빛이 아주 이쁘죠. 애연금은 제가 애지중지 한다고 할까요? 이게 이제 귀에서가 아니고요. 이 키우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언제 보낼 수 있을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저도 이제 크게 이 아이가 제 옆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있는 동안이라도 이렇게 이제 예쁜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천만 다행이다 이러고 있고요. 요 괴모하고는 제가 한 2, 3년 동안 진짜 무심하게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이 초록빛의 건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요즘 그 구근 식물들의 관심들이 좀 많이 보이고 하니까 요게 최초의 구근 식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있어서 제 베란다에 오래됐는데 최근에 이제 제 눈길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아래 칸에서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들도 자리를 좀 잡는 모습, 물이 안 차고 뿌리 활착을 하는 모습이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분갈이에서 천물을 살짝 주었어요. 레오파드 금이랍니다. 금이 이렇게 있는 모습도 예쁘고요. 지금 현재 여름이라 색이 빠진 상태인데도 이 초록빛하고 빨강색 금빛이 어우러진 모습이 상당히 예뻐요. 요즘 비가 오니까요. 이 각종 그 벌레 해충들이 베란다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은 무당벌레를 여기서 봤어요. 오래간만에 무당벌레를 봤는데 그것도 조금 반갑다 싶더라고요. 요거는 콩쥐파치, 에코 콩쥐파치랍니다. 분갈이 해놓고 뿌리 활착을 좀 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소량 물관서 할 때 이 아이들도 조금씩 둘러서 소량 물관서를 했어요. 요거는 콜로라타 아이스는 제가 두 번째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첫 번째 키운 아이도 진짜 순둥 잘 컸거든요. 그 아이 시집 보냈어요. 잘 크고 있겠죠. 두 번째 데려온 아이도 뿌리 활착한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나니까 이렇게 날씨가 흐리니까 분갈이한 아이들이 이제 뿌리 활착하는 모습이 아주 이쁘고요. 약간 이렇게 오히려 반그늘에 있는 아이들이 좀 건강을 많이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것도 치아와 금이에요. 제가 치아와 금, 요거는 이제 얼굴 하나에만 금이 들어있는 거고, 이제 요런 아이들은 이제 값이 좀 싸죠? 그리고 이제 복륜금. 같은 금이라 해도 천지 차이죠. 이 아이는 이제 몸값도 비싸지만 금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진짜 빗금이 환상인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그 금다육이 영상을 담아갖고 와서 이제 오늘 밤에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을 하고 제가 바람꽃 다육의 금다육이를 이렇게 하나씩 둘씩 품어오면서 제 베란다에 금다육이가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요번에 바람꽃 다육에서 또 데려온 금다육이가 있어요. 제가 샘플로 실시간 방송에서 큰아이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내일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다육이를 베란다에서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알게 모르게 이렇게 키우면서 뭐 이렇게 착한 국민다육이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금은 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값이 거한 금도 있고 한데 금다육이라고 해서 전부 비싸고 또 금다육이라고 해서 전부 까다롭고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살구미인 금, 이것도 금이잖아요. 근데 얘는 노숙을 반드시 해야 되고 진짜 국민이에요. 이거 2,000원, 3,000원에 요 얼굴 하나씩 이렇게 갖고 와서 합식해서 뭐 대부분 그렇게 키우시잖아요. 이것도 복륜금이에요. 복륜금인데 착한 국민다육이 아주 가격 착하죠. 그리고 햇빛만 충분히 봐준다면 진짜 순둥 잘 커요. 요것도 금이랍니다. 요거
미르백금? 백금이에요. 금도 여러 가지죠. 노란 금도 있고, 뭐, 백색 금도 있고, 그런데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바람꽃 다육에서 데려온 미인 금 종류 중에 하나죠. 이 노란 잎이 금이에요. 이제 줄금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금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금이 들어가 있으면 가격이 좀 착하고요. 세로로 줄이 들어가서 금이 들어가 있으면 가격이 조금 비싸요. 이 천대전송도 이것도 금이에요. 지금 금 발연이 떨어지지 않고 물이 고파서 그렇지 나름 이것도 금이고, 이쪽 반대쪽으로는 노란 잎이 이렇게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금이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입들도 데려오다 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제가 소개하기가 조금 늦었고, 그동안에 하나씩 들여놨던 금다육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온슬로우 금인데, 온슬로우 금도 두 가지 종류죠. 요거는 이제 백금이에요. 백금. 그런데 제가 요 백금이 저는 이제 착하게 데려왔는데, 이것도 백금도요 여러 가지더라고요. 몸값이 조금 비싼 아이도 있고, 조금 또 싼 아이도 있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금은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온슬로우 백금이 이렇게 있고, 제가 온슬로우 노란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번에 온슬로우 백금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그 아이는 또 금 들어간 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약간은 가격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 금 다육이로 해서 제가 소개할 예정인데,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베란다에서 금 다육이가 그렇게 그냥 하나씩 두 개씩 업어오다 보니까 꽤 있어요. 뭐 차은금도 있죠. 차은금도 있지만 요즘은 차은금이 워낙 가격이 착해져가지고 그렇게 제값을 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것도 로젯 금인데요. 요 아이는 식물등에 있는데 이렇게 약간 열화 현상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식물등이 좀 뜨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금이 좀 일반 다육이보다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모든 게 다 약하고 모든 게 더 까다롭고 그렇지 않다는 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신입은요, 제가 내일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요런 하우아시아 금, 이것도 다 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우아시아 같은 경우도 요즘은 금값이 착해져가지고 그냥 일반 하우아시아를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금이 색이 들어있으면 이 색감 보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키우는 방법은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뭐 따로따로 생각 안 하셔도, 그리고 아픈 아이는 뭐 여전히 아프고, 또 건강하게 자라는 금다육이는 또 건강하게 자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두 개씩 그냥 재미삼아. 여기도 이게 마케베니아 금. 마케베니아 금은 순등 착하고요. 느르어린 금은 조금 까칠한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마리아 금인데요. 요번에 물이 고파가지고 제가 소량 관수를 했더니 물반응을 했어요. 아주 입장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금다육이를 한 4개 품어왔는데요. 이게 실방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렸어요. 요 아이 이름을 몰라서 SP로 데리고 왔거든요. 진짜 이쁘죠. 초록빛에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올금이에요. 올금은 엄마 얼굴에서 떨어지면 자라질 못해요. 그래도 제가 그 위험을 부릅쓰고 데리고 온 게 너무 이뻐서. 여기는 또 금이 더 많고 초록빛이 이렇게 있죠. 근데 물을 한껏 먹고 왔어요. 이것도 이제 포트에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약간 말리려고 요 위칸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요거 외에도 한 서너 개 더 왔어요. 궁금하시겠지만 내일 아침에 올라가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금다육이 구경도 하시고요. 또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베란다에서도 금다육이를 한번 키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바닥이 있어요. 저 바닥에 금다육이가 저렇게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내일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그러다 보니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좀 궁금증만 이렇게 하고서 조금 그렇지만 하루만 기다렸다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거 아니어도 제 베란다에서 제가 이렇게 TP금도 아주 순둥 착하게, 진짜 순하고 착한 TP금 뭐 이런 아이들 한두 개씩 이렇게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잠깐 비 걱정, 또 해 걱정, 장마 걱정 이런 거 잠깐
떨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금다육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도 금이 있네요. 청성미인 금이고요. 이것도 금이죠. 제가 예쁘게 키우지는 못하지만 퍼플 딜라이트 금. 아이고 생각이 안 납니다. 퍼플 딜라이트 금. 얘도 금인데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요거 마제스티 피치 요것도 금이에요. 요거는 쌩얼이 색감이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게 금으로, 요게 금으로 녹빛으로 갖고 있는 게 금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순둥 착한 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다육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베란다에서도 한두 아이씩 이렇게 한 번씩 데려다가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걱정거리 조금 잠깐 잊어버리셨나요? 짱이맘이 키우는 금다육이 구경하시면서 잠시 잠깐 장마의 걱정거리에서 조금 벗어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는 플라멩고 금인가요? 미니마 금이고요. 또 새로 업어온 아이는 내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잠깐 소강 상태일 때 바람 실컷 쐬어주고요. 잠깐 뜨는 햇빛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